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회동 이틀 만에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제 여당, 야당 그 원내 부대표, 수석 부대표들입니다. 이양수, 박주민 두 사람이 어제 이제 발표하는 장면 보고 계시고요. 9명 특조위 구성해서 사고 재조사를 한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오늘 회의에서는 야당이 최상병 특검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이게 아마 큰 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입니다. 여기가 비리의 복마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이제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 높은 분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죠. 관리적으로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 그거 말고 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고 높은 사람은 사무총장입니다. 자기네들 조직 내에서는 뭐 임금님격이었는지 그 사람의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무총장 이제 조사를 하려고 좀 내놔보시오 했더니 휴대폰도 그리고 쓰고 있던 노트북도 다 내용물을 까맣게 지워버린 깡통폰, 깡통 노트북 이걸 제출했다는 거죠. 직원은 면접 서류. 이제 이 면접 서류라고 하는 것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다음에 거기에 사용됐던 여러 가지 이 관련 서류들이 이제 상당 기간 뭐 연구 보관되는 서류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제 이거를 이런 험악한 단어가 있습니다. 갈아버려. 문서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려. 실제 갈았다는 거죠. 내용 볼까요? 5급 승진 심사 오류 은폐. 세자 채용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퇴직 때 들고 간 업무용 폰, 노트북 모든 데이터 지우고 감사원에 제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들도 감사 비협조 이런 곳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이다. 11월 초에 있죠. 트럼프 공화당 후보 부자 한국이 왜 부자 한국을이죠. 부자 한국이 왜 돈을 안 내나? 부자 한국을 왜 우리가 그냥 지켜줘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당 부분 부정확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요즘은 뭐 예전 같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잡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타임즈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방위비를 직접 거론을 하면서 압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집권을 할 때 만약 올 11월에 당선이 되면 한국 분담금 증액 안 할 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 라는 식으로 제목을 붙였고 타임즈도 아마 그렇게 보도를 했는지 매우 부정확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28,500명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을 2번이 아니라 3번이 된다고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이 보도 내용 자체는 타임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한미군은 4만 명이 아니고 28,500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후보는 지금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대통령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다만 한국 정부에게 당신들 부자 나라니 돈 많이 내놔라 이런 비즈니스맨 같은 발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서특필해주고 있는 미국 타임즈 거기서도 인터뷰 중에 가령 4만 명이라는 얘기 나오면 질문하는 사람이 좀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좀 보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 그걸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깡통 논란 새마을 금고 5천억 원 배당잔치. 한쪽에서는 깡통 적자 이런 얘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순이익의 20분의 1 토막 새마을금고 이 막대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급감한 새마을금고 순이익 2019년, 20년, 21년, 22년 작년에 툭 떨어졌습니다. 무려 431곳이 적자, 부실 채권도 쌓여 그런데 5천억 배당잔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우리나라 이런 곳이 새마을금고만 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사과값, 감자값 전 세계 1등. 장복이 겁난 이유 있었네. 이런 제목입니다. 그 위에 도표도 있죠. 사과 1등, 감자 1등, 바나나 1등, 오렌지 1등.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곳. 자랑스럽게 한국이다. 좀 비틀어서 말해본다면 그런 겁니다. 이 6.53, 3.81, 3.45 이건 달러 표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 비싼 한국 식료품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약간은 다시 좀 음미를 해봐야 될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물가 비교 플랫폼 넘베오 올해 국가별 식료품 가격 지수 분석을 했더니 한국이 6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한국보다 더 비싼 나라들 이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들이냐? 버뮤다, 스위스, 카이만 제도, 머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6번째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싼 나라, 스위스 바로 다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서인 겁니다. 미국, 일본, 중국보다 우리가 월등 비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유승민, 안철수 판이 커지고 있는 여당의 전당대회. 지금 거론한 사람들은 다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유승민 고민된다. 출마할지 안 할지 지금 그 부분 얘기입니다. 안철수 룰을 바꾸면 고려하겠다. 지금은 당원 100% 투표로 당대표를 뽑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룰이 바뀌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경원 이철규와 연대한다고? 나이 연대. 나자 이자 여기 있죠. 나경원의 나, 이철규의 이, 나이 연대.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연대? 고약한 프레임. 저 고약한이라는 말은 JP가 즐겨 썼던 말이죠. 윤상현 수도권 외연 넓힐 대표가 나와야 한다. 영남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적임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배현진, 조정훈, 김재섭 이런 소장파도 고심 중이다. 친윤계에서는 권성동, 권영세 이런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민주당 이재명 1극 체제 가속화 3위일체 4위일체 뭐 이런 얘기 방금 전에 했습니다.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이 법 제일 먼저 지금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큰 틀에서 합의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성 투톱, 여기에 조국이 가세, 대여 투쟁 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이 후보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앞둔 엄마로부터 성남 땅 4억 원에 매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